설문조사란 설문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메일을 통해서 설문이 오거든요. 조건에 맞는 설문이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이 돼요. 이거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월 5만 원까지도 수입을 낼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똘똘세대 향원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전 영상에서 부업으로 월 100만원 정말 가능할까요?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의 영상이 큰 그림, 숲을 보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각 항목별로 나무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이 영상에서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설문조사는 다양한 리서치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리서치, 엠브레인, 서베이링크, 패널라우, 헤이폴, GS, 라임 등등등 다양한 곳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든요. 설문조사 회사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나 광고회사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해요. 신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큰 돈이 드는 만큼 기업들이 주 타겟층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제품 출시 전에 의견을 물어보는 작업이에요. 설문조사의 방법은 각 설문조사 회사의 사이트나 앱을 통해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등 실명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지 나에게 맞는 설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면 적립금이 쌓이고 그 적립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현금이나 혹은 상품권 등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적립금은 설문조사의 시간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지급이 되고요. 설문이 종료되면 곧바로 그 포인트나 적립금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선호하는 설문조사 회사가 다 다른데요. 저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소액이라도 바로 출금이 가능한 곳인지, 내가 그 대상이 아니어서 탈락을 하게 됐어도 탈락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에 맞는 곳은 바로 한국리서치예요. 한국리서치는 탈락 포인트를 주지는 않지만 제가 만약에 설문을 해서 100원이라는 포인트가 쌓여도 다음 달 특정한 일에 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넣어줘요. 두 번째 조건에 맞는 곳은 엠브레인, 헤이폴, 서베이링크, 패널라우 등이 있어요. 엠브레인은 10,000원 이상이 되면은 10,000원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출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탈락할 경우 50포인트가 쌓이고요. 헤이폴은 이전에는 킬리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헤이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설문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 쌓인 포인트는 OK 캐시백으로 전환을 하거나 기프티쇼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탈락을 할 경우 20포인트가 쌓이고요. 서베이링크는 5,000점이 쌓이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가 가능해요. 이곳은 등급에 따라서 추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출석 체크하듯이 서베이링크에 들어가곤 했어요. 이곳 역시 탈락을 하게 되면 50포인트의 포인트가 쌓이게 돼요. 패널라우는 2000포인트부터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1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인터파크 포인트로도 전환이 가능해요. 매일 로그인을 하면 1포인트, 퀵 서베이에 투표를 하면 3포인트, 그리고 각각의 설문을 참여하면 다양하게 포인트를 쌓으실 수가 있어요. 단 각종 설문조사 회사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포인트들이 전부 소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힘들게 모은 것을 환급도 하지 못하고 다 날리게 되면 정말 눈물이 주르륵 하거든요. 설문은 대부분 메일로 오고 해당 쿼터가 다 차게 되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 메일에 각 설문조사별로 폴더로 나누어 놨어요. 또한 네이버 메일 알림을 통해서 설문조사 메일이 오면 바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업무용 메일과 설문조사 메일이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섞이는 게 싫은 분들은 별도의 메일을 하나 만들고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앱 알림에 대한 것은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 있어서 아래 설명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앱테크도 설문조사도 드리는 시간에 비해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 나의 1시간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될 시간에 앱테크나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면 문제겠지만 중간중간에 흘려보내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면 이건 역시 꽤 쏠쏠한 부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의 경우 앉아가지고 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이벤트를 참여하는 게 저에게는 좀 더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향과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끝!